안녕하세요. 알레르기 내과 권재우입니다. 아나필락시스는 뉴스로 많이 접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 보면 벌에 쏘여서 막 사고가 나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외국에서는 많이 나온 얘기가 땅콩 먹고 뭐 사고가 났다, 갑자기 뭐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옛날에는 페니실린 쇼크라는 게 있었는데요. 뭐 하여튼 항생제나 어떤 약에 대해서도 갑자기 반응이 와서 뭐 안 좋아졌다, 사망 사고가 있었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그런 게 바로 아나필락시스입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는 어떤 원인에 노출이 됐을 때 바로 즉시나 수분 내에 나타나는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데요. 이게 어떻게 발견됐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왜 예방주사, 백신을 맞잖아요. 그래서 미리 면역계한테 원인을 한번 노출을 시켜서 면역계가 잘 기억을 했다가 다음번에 침입이 있으면 이게 잘 막게, 이게 하는 게 한 뭐 100년 됐나요? 종두법이라고 해서 옛날에 개발이 됐었죠. 그래서 한창 그때 의사들은 원인이 되는 거를 미리 주면 예방이 되더라라는 걸 가지고 많은 실험을 했는데, 아나필락시스는 모나코에 있는 의사들이 발견을 하고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실험을 뭐였냐면, 그게 바닷가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해파리가 아마 많이 문제가 됐던 모양이고, 해파리에 쏘여서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하니까 해파리 독을, 백신을 주면, 예방주사를 주면 다음번엔 쏘여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게 컨셉이었고, 강아지한테 해파리 독을 주사를 했습니다. 그 강아지가 아파했겠죠. 해파리 독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 2주 후에 해파리 독을 다시 주사를 하면 강아지가 이제 안 아파하고 잘 견딜 줄 알았던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사를 실제 줬더니 이게 웬일이냐 하면 바로 그냥 강아지가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나필락시스라는 이름이 붙게 됐어요. 아나라는 말이 그 반대로라는 뜻의 접두어고, 필락시스가 프로필락시스라고 해서 이 보호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 강아지가 보호가 될 줄 알았는데 거꾸로 일어났다라고 해서 아나필락시스라고 이름이 붙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 몸은 미리 겪음으로써 우리 몸을 방어할 수 있는 항체를 딱 만들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기억, 항체가 생겨가지고 다음번에 노출됐을 때 아주 급속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해파리 독이 다시 들어갔을 때 강아지가 금방 죽거든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벌에 쏘이거나 어떤 땅콩이나 음식을 먹었을 때 반응이 금방 나타납니다. 즉시 나타나거나 불과 수분 사이에 나타나서 빠르게 진행을 하는 게 아나필락시스다. 그래서 굉장히 금방 나타나고 빨리 진행된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이 나 어젯밤에 뭐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이상해요 라든가, 아침에 뭘 먹었는데 저녁에 그랬어요는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는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아지가 첫 번째 해파리 독을 맞았을 때부터 쇼크가 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상 없이 잘 겪던 거에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겨요. 대개 이제 저한테 오시면 이게 알레르기 원인입니다 라고 하면 나 이거 괜찮게 잘 쓰던 건데요,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몸이 겪던 거, 이상 없이 지내던 거, 이런 거에 어느 날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겁나시죠. 예, 근데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쇼크로 바로 올 수도 있지만 대개 이제 뭐 전조 증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뭘만 맞으면 뭔가 쇼크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뭐 피부가 가렵거나 붉어지는 게 있다, 안 그랬는데 생겼다라고 하시면, 그런 게 좀 반복된다 싶으시면 꼭 의사랑 상의를 하셔서 알레르기인지 피해야 하는지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한다고 피했는데도 만일 아나필락시스가 생겼다 그러면요, 응급실로 빨리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응급실까지 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안전하게 가려면 본인이 아나필락시스가 있다 그러면 내가 원인이 뭔데 아나필락시스가 있다라는 걸 주변에 알려서 항상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야 되고, 특히 학생들은 그 유치원이나 학교에 선생님들한테 알리고, 또 선생님들도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잘 아시고 프로토콜이 아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환자에 따라서는 의사 선생님이 이런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제라는 아나필락시스가 왔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쓸 수 있는 이 자기가 주사하는 약입니다. 이걸 처방할 수도 있어서 항상 요거를 소지하고 다니셔야 되고, 필요하면 학교나 이런 데 하나 갖다 놓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찌 됐거나 이거를 쓴다고 해도 얼른 응급실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혹은 이런 약을 믿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먹는 항히스타민제 같은 거를 먹는 거를 문의하시는 분이 있는데, 약이 있긴 하지만 아나필락시스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먹는 약으로는 해결이 전혀 안 되고요. 또 이 약을 썼다고 해도 꼭 응급실로 가서 괜찮은지 확인을 받고 치료를 마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아나필락시스를 만일에 진단을 받았다, 아니면 자기가 의심스럽다 하는 분들은 꼭 미리 의사한테 상의를 해서 진료를 받아서 내가 아나필락시스인지, 혹은 아나필락시스하면 원인이 뭔지, 어떻게 피해야 할지, 혹시 이런 건 필요가 없는지 이렇게 미리 확인을 해놓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일에 이런 약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꼭 소지하고 다니시고,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증상이 없이 잘 지내시더라도 내가 아나필락시스가 있다라고 하면 못해도 1년 내지 2년에 한 번은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게 더 안전하게 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진단,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정기적으로 의사를 보고 확인을 받는 거, 이런 거는 꾸준히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알레르기 내과 권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